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4월 27일 목요일 매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4월도 이제 마지막 이틀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 증시 흐름이나 다른 글로벌 증시 흐름도 다 같이 한 번씩 꼭 챙겨 보셔야 합니다. 게으름 피우면 트레이더들은 항시 손해를 봅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전일 나왔던 내일 승부주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상암과 소대팀들은 후반부에 오늘 했던 거 약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오늘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었죠. 마이크로 투나노는 오늘 승부를 거신 분들은 아침에 수익을 좀 많이 올렸을 텐데, 시가에서 바로 시가 책정되고 나서 바로 20%까지 올라갔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집중하신 분들은 오늘 투나노에서도 수입은 잘 났을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차이겠죠. 한국 유저는 오늘 롤링이 심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했는데, 아침에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시가가 마이너스 5%지 않습니까? 5%에서 공략해서 여기가 한 플러스 2, 3%대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이 수익 구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은. 그 뒤로 급락을 해버렸죠. 아침에 공략을 했다면, 시가에 공략을 했다면 그래도 수익권은 먹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농화성은 받아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만큼 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꼬리를 달아주지 못한 좀 아쉽군요. 오늘 누보는 상당히 모습이 좋았는데, 저희들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누보가 시가가 마이너스 1.9% 출발해 가지고 아침에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플러스 6%대까지인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이 정도 수익밖에 없었죠. 그래도 뭐 한 7% 가까이, 7, 8%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들 어제 4%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10% 수익권으로 대부분 다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은 좀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여기서 제가 봤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유화산업도 오늘, 유화산업과 EID도 꼬리를 한번 보자 이랬는데 그렇게 모습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EID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DX와 조선내화는, DX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가 3.8% 출발해서 7.9%니까 한 3, 4% 뛰기밖에 주지 못한 것 같네요. 3%도 먹으신 분들은 있으면 뭐 그것도 수익이니까 내려오면 본질밖에 안 되겠네. 조선내화가 오늘 나름대로 상당히 흐름을 많이 잡아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합을 돌파하는 이 시점은 한번 공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가 2.0% 출발해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거든요. 시가 플러스 2%에서, 그게 아침에 시가 2% 출발해서 한 3% 정도는 올라갔겠죠. 여기서, 그죠? 그 내려오면 본질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한 5%까지 잡아주고 이제 살 올라가는 스타일. 여기서 이제 이 지점 보합을 돌파하는, 이거는 시가니까 보합을 돌파하는 시점 또는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 들어가서도 오늘 이것만 해도 수익은 상당히 좋았다고 봐요. 23%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늘 말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은 잘 다시 한번 더 새겨 보시고, 다음에 이런 게 보이면 다시 반영을 한번 시켜서 또 트레이딩을 해봅니다. 오픈 엣지 데크는 오늘 꾸준하게 수익을 준 것 같은데, 시가 4%죠. 4%에서 조금 밀렸다가 상승을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죠. 14%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8에서 10%까지 먹을 수 있는 구조니까 감사한 거고.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봅시다. 크게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한번 툭 튀어줬네요. 그죠? 시가 2%에서 8%니까 그래도 한 5% 수익은 주는 구조였네요. 땡 해서 딱 올려주고 마무리 지어주는 거. 현대차 우선주나 이웃 비드 발을 아무거나 봐도 상관없다 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올라갔네요. 그죠? 시가적인 측면으로 볼 땐 현대차 우가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3.4% 출발했으니까 꼬리를 좀 달아줬군요. 보합까지 밀렸다가 7%까지 올라갔군요. 유비는 4.8% 출발해서 역시 보합까지 밀렸다가 또 8%대까지 올라갔고 둘 다 비슷한 건데 금량하고 나누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시가 좀 낮았군요. 금량 5%대 그래도 13%대까지 갔네요. 그렇죠? 5.9% 6% 잡고 13%대 뭐 그래도 뭐 5, 6% 정도 먹을 수 있는 구조. 나노는 3% 출발해서 7% 뭐 이것도 한 3% 뛰기 정도. 오늘은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한국 유전과 마이크로 투나노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수익 좀 난 것 같고, 조선내는 트레이딩을 잘 하신 분들 수익이 좋았을 거고, 오프대지는 안정된 수익을 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매매를 최대한 간결하게 좀 하십시오.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자, 내일 승부주 공부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조금 다양성 있게 보았습니다. 목요일이라서 일단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이틀 동안에 방향이 좋은 종목들은 다음 달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일은 토마토 시스템이 상장을 하죠. 그래서 마이크로 투나노와 같이 두 개를 짝을 지어서 묶어서 봅시다. 토마토 시스템 만원에서 볼까요?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SI 기업이죠. SI 기업. 뭐 대학 정보화 시대 이런데 뭐 사업 분야, 평생 교육 관련 시스템 구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참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리튬이나 뭐 이런 쪽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 기관들한테도 굉장히 찬밥 심세가 됐죠.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이란 알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밴드 하단입니다. 18,200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유통물량이나 락업 비중은 작죠. 네, 유통물량은 한 250만 주 정도, 250만 주 정도 된다.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신규주를 공략을 할 때는 머리에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딱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상황 딱 충실하게 하자. 이 종목은 틀렸네, 이미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들 버린 종목이 장 끝나고 나면 한가 가 있고, 기관한테 찬밥 신세 받고 막 나쁘다 안 좋다 뭐 어쩌니 뭐 이런 종목이 나중에 보면 상가 가 있고 그렇거든요. 좋다 한 종목들은 프리미엄만 실이 붙여가지고 100% 프리미엄 붙여 올려갔다가 꼬리 달아주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맞춰져 있고, 이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주 매매는 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 그래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요즘에 많은 트렌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번 달에 마지막 신규주니까. 단점은, 토마토 시스템의 단점은, 자, 이것은 이제 신규 상장주하고 이전 상장주라는 것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이전 상장주는 좀 신규 상장주하고는 결을 좀 달리 합니다. 신규 상장주만큼의 지급은 안 해준다는 소리죠. 하지만 그래도 뭐 이슈가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이니까 한번 봐주자. 예. 지금 이게 있는 토마토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전 상장하면 이제 기관들이 이제 물량 막 쏟아내겠죠. 예. 지금은 뭐 거래량이 11,900주 뭐 이렇게 안 되니까 기관들이 팔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그래, 이전 상장하면 이제 막 팔아내죠. 일단은 뭐 내일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다음은 이 세 팀은 다들 이제 머리 싸움을 가지고 아마 할 텐데, 일단 KG 그룹 쪽 봅시다. 일단 KG 쪽은 KG ETS가 지금 8% 시간에서 가장 높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좀 높다,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높다. 내일 되면 이제 상장 유지 결정이 될지, 뭐 아마 내일 되면 이제 판가름이 나죠.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뭐 판가름 나면 뭐 좀 나쁘지는 않겠죠. 나쁘진 않을 텐데, 한번 봅시다. 이것은 좀 KG 쪽은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분위기에 많이 요즘에 그 상장 유지 결정을 노리고 많이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그래도 시장이 또 받아준다면 봐줘야 되니까 일단 머리를 KG ETS 봐주시고, 자, KG 스틸 그리고 KG 케미칼 이런 같이 좀 붙여놓고, 생각보다 시장이 좀 받아주는 분위기다 하면 일단 머리부터 한번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아침에는 좀 관망을, 이 KG 쪽을 좀 관망을 하셔야 합니다. 관망하고 KG ETS의 흐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이 KG 쪽 애들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될 거니까. 하지만 테마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그룹군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만 매매를 하면 보너스 수익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애들이 움직일 때는 일단 모아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조금 봐줄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일 목요일인데 상장 유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무리스럽다. 아침부터 이 큰 시가를 높게 주고 들어가기에는.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제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과도한 시가라도 받아준다면, 힘을 내준다면 일단 머리 쪽으로 잡고는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조금 지켜보자. 다음은 EV 첨단 왜 이해놨습니다. 자, 일단 시간에서 지금 EV 첨단이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했어요. 요 근래에 뭐 가장 핫한 종목이었기도 하고, 이 꼬리 부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아주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이날을 놓친 것은 참 제가 조금 많이 아쉬워했죠. 요즘 계속 하락길로 내려왔는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뭐 최고점이 뭐 거의 18,000원 가까이 안 갔습니까? 거기 뭐 지금 뭐 시간에 이가 쳐도 7,000이니까 뭐 일단 반토막도 난 상황인데, 워낙 관심을 많이 종목이니까 내일 한번 봐줘야 되죠. 이놈은 이제 완전하게 이 머리를 잡고 봐야 되겠죠. 이제 머리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같이 붙여 놓을 친구들은 다이나믹 디자인, 이것도 8%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이스 홀딩스, 이건 6%. 이렇게 세 종목을 같이 딱 묻혀 놓고 EV 첨단이 내일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나머지 애들도 같이 한번 유동 매매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라 시장이 많이 날카로울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겁니다. 미래생명자원 내 2일. 얘네들은 크게 뭐 큰 기대감은 사실은 없는 편인데, 왜냐하면 지금 누보가 1등자를 차고 가고 있다가 미래생명자원이 뒤늦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놈들이 같이 이제 움직여 줬거든요. 움직여 줬는데 얘가 잔량이 지금 40만 주지만
장 잔량이 한 100만 주 정도 있다 장 마감 때는 50만 주 정도까지 쭉 내려와 버렸거든요. 물량 자체가. 그래서 물량이 풀어질 듯 하니까 누보 애들이 요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요 19%까지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뒤늦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종가에, 이건 시간에 상한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상한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자체의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일단은 뭐 대내외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대외적인 이슈를 안고 종목이니까 또 그 이슈에 따라서 또 방향이 틀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가 같이 한번 보는데,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누보, 그리고 한탑,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모아놓고, 한탑이 6%입니다. 모아놓고, 이 세 명은 지금은 미래생명이 대장이지만 한탑이 갑자기 또 대장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쪽 애들은 누가 대장이라고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봅시다. 다음 이화정이 봅시다. 이화정 시간에 2.8%를 올렸는데 오늘 저희들이 17%, 종가상 18%로 맞췄는데 17%대 조금 기준가를 잡고 보다가 아래 끄지길래 그냥 약재라고 일단 발을 뺐는데, 오늘 20%대까지 밀렸다가 18%대로 맞췄죠. 한번 봅시다. 그렇죠. 20%대까지 밀렸다가 18%대로 종가서 맞췄고, 시간이 2%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 느낌은 뭐 지가 잘나고 꼬리를 잡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상태로 끝나고 다른 것들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얘는 2.8%는 시간에를 못 올렸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같이 놀았던 EV 첨단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놀아줬던 친구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나도 좀 움직여 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전기는 독단적으로 살아나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EV의 눈치를 이화전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은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간의 2.8% EV하고 연동이 되는지 독자적으로 나온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토피아. 세토피아 역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죠. 어차피 니켈 뭐 이런 쪽에 다 관련된 종목들 아닙니까? 히토류 쪽하고 다 시간에 1.8%를 올려 놓았는데, 이 종목은 과연 내일 추가 상장 이슈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시가 그대로 내일 아침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좀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장 끝나고 6시 22분에 추가 상장 뉴스가 나왔는데 89만 주거든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만약 얘도 EV 첨단과 이화전기의 흐름이 조금 양호하다면 그런 걸 무시하고라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한농화성, 오늘 이것도 우리 한번 받아보자 한 종목이었는데 꼬리는 달아주지 못했네요. 시간에서는 6% 올라 있습니다.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EV 첨단 쪽을 붙여서 다 같이 보셔야. 일단 그쪽 계통의 애들이 다 흐름이 좋으면 얘네들도 좀 같이 움직여 줄 거예요. 단 한농화성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수화학하고 같이 붙여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시가가 높으니까 급하게 서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무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3.2%. 오늘 별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현대무백스는 마이너스 3%에서 이제 보합 정도까지 해서 마쳤는데, 일단 4,000원 위로서는 4,000원 기준가를 잡고는 손절폭을 잡고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뭐 깨질 거 그런 건 아니니까.
내일은 크게 안 가더라도 양봉만 이렇게 유지해서 끝나주면 그 다음을 한번 보자 라는 전략으로 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목요일이라 잘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분할을 한번 대응을 해 보시죠. 셀바 휴문텍은 하루의 차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내일 다시 반등을 줄 것인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가를 한번 치고 음봉을 2개를 내려주고 난 뒤에 상가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이놈도 참 아쉬운 게 이 날짜에 저희들이 꼬리 부분에 공략할 거라고 좀 시도를 하다가 말아 버렸거든요. 상가를 놓쳤는데 좀 아쉽더군요. 그래서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줄까? 아니면 무시하고 내일 바로 요 지금 꼬리 부분이니까 시원해서 이렇게 올려줄 것인가, 그런 관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1.4%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19.9% 8,010원이거든요. 예, 8,010원인데 8,160원, 지금 8,010원이니까 1.8%에 거의 뭐 이 시가가 아침에 1% 더 잡히면 이 시가가 저쯤이 되겠죠. 그래서 전전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반등을 내준다면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8,000을 깨고 내려오면 가만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을 보든지 합시다. 자, 애정의 한국유전 한번 봅시다. 한국유전은 한 달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내일은 뭐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올라왔고 사연도 많았던 종목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종목은 우리가 무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가상 11.5%, 오늘 저가가 23.3%입니다. 참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제가 25%대 우리가 보자 그랬는데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두 번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 번밖에 못 먹은 것은 좀 아쉽다 생각해요. 종가상 11%, 그러면 꼬리가 지금 꼬리가 그냥 한 11%짜리 꼬리라고 봅시다. 11%짜리 꼬리. 시간에 3% 빠졌으니까 3% 떼버리면 한 8%짜리 꼬리라고 보면 되겠죠. 내일 4%대 출발하면 한 7, 8% 정도 되겠죠. 목요일이니까 내일 한번 깊게 안 봅시다. 한 600원 정도 근처까지 좀 한번 들어가자. 좀 깊게 눌러주고, 또 한 달이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한번 깊게 눌러주고 꼬리를 잡아주고 살아나는 쪽으로 요렇게 멈추는 쪽으로, 이런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물론 뭐 예상과 다르게 이 꼬리점에서도 반등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투트랙 전략을 잡고 이 꼬리 부분이나 600원 꼬리 부분이나 이 두 군데 여기서 한번 보죠. 꼭 우리 생각처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세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매매를 좀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소대팀들과 사무팀들 매매 한번 봅시다. 내일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매매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인상이 남는 종목은 한국유전이죠. 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오늘 여기가 23%대 아닙니까? 23%대. 우리가 한두 번 공략을 했죠. 짧게 중간중간에 짧게 했는데 우리가 상회했던 기준선 깨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짧게 주고 나오고 그래버렸죠. 그래서 25%대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안 주고 23%대 주고 그 다음에 보합 위까지 올라가죠. 한 3%대 마이너스 3%대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상당한 수익이 났죠. 그래 이건 놓쳤죠 우리가. 그래서 한 번 더 했죠 우리가. 720원 기준가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었죠. 그죠? 720원. 제가 우리 11시 반 마치기 전에 이 정도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720원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남긴 말이 있었죠. 상방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팔지 마라. 내일까지 보유하고 갈 것이다. 사실 저도 뭐 이까지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좀 올려주면 내일까지 한번 볼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상당폭으로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5% 정도 나오더군요. 45% 나왔는데 나중에 제 일 보고 병원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42에서 45% 구간에 전량 매도 하실 분 하시라 신호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웬일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들 절반 정도 다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항우주전은 오늘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X는 전일에 상한가로 보유를 한 종목이라서 오늘 상매매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26% 나와서 25%권 수익 정도는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아침 일찍. 그래서 상수익도 좋았고 데이 수익은 좀 아까웠어요.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은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종목 들어갔을 때가 이 지점 아니었습니까? 어딥니까? 14,000원이니까 14,000원이니까 그렇죠. 14,000원 1300원 14,000원 시가 아래서 우리 들어갔죠. 아침 시가로 우리가 시주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14,000원의 기준가를 들었죠. 그래서 오늘 시가가 6.6%니까 저희들이 거의 뭐 한 5%대 4%대인가 아마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14,000원에 지배를 해서 시가 아래죠. 그죠? 14,000원 진입을 해서 딱 20% 나오더군요. 그죠? 그래서 데이로 하신 분들도 오늘 수익 좋았고 상매매 하신 분들도 오늘 수익 좋았고 오늘 상당히 수익은 STX가 상당히 효자였습니다. 상매 하신 분들도 25%, 데이 한 사람도 20%. 이것도 오늘 참 좋았습니다. 그 뒤에 여기 지점에 제가 한 번 더 할까 좀 망설였던 것이 좀 아쉬웠어요. 해서 뭐 딱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좀 아쉬웠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것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아쉬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5%, 데이 20%, 여기 10%.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한 5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10%를 빼먹었다는 것은 제가 반성할 점이라고 봐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KD 같은 상한가를 전일에 보유하고 온 종목은 아침에 여기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한번 풀어졌다면 상한가 터치해가지고 풀어졌거든요. 이렇게 약간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28%에 오래 챙기자 하고 바로 챙겨버리고 다시 상매매로 이제 봤는데요. 뒤에 좀 풀렸죠. 장마음 때 와가지고. 그래도 팔고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은 보유를 하고 가져갑니다. 호가 좀 약해서 호가 좀 강했으면 그냥 홀딩을 했을 텐데 약해서 상한가를 유지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유지를 해주네요. 그래서 KD도 28% 정도 수익은 참 감사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다른 종목들은 다 고만고만했다고 봐요. 지금 보유 종목은 KD 보유 그리고 A프로젠 보유 한번 풀어줄 때 들어가서 다 들어갔죠. 여기서는 그리고 대우 부품은 장 마감 때 제가 또 신호를 드려서 또 진행이 되었고 일단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군요. 종목은 한 서너 종목 되네요. 세토피아는 저희들 종매주를 일단 보유를 했는데 내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뭐 사문팀들은 소외팀들은 수익이 다들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뭐 상수익, 대수익 다 합치면 오늘 그래도 뭐 보통 뭐 120-30%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나왔습니다만 그런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내 트레이딩 구조를 짜 나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매매한 데가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따라만 한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자기의 미래에 묻고 공부를 하지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수익을 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항시 하루하루 우리 매매한 거 복기를 매일매일 해보고 왜 눌림을 해야 되는지, 왜 돌파를 해야 되는지, 왜 종배를 들어가야 되는지, 왜 상따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항시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도 참 잘 될 뿐더러 제가 의도하는 바를 바로바로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손발이 더욱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인지하시고 미친 듯이 따라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시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탈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최대한 매매를 간결하게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